중소기업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고객 대응 챗봇을 쓰고 계십니까? 채용 서류를 AI로 분류하고 계십니까? 마케팅 이미지나 문구를 생성형 AI로 만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 법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AI 개발사가 아닌데 AI 기본법이 우리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생각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적응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은 그냥 면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준비 기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의 개발 사실만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AI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 조문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에게 다가올 질문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채용, 고객 응대, 마케팅에 AI를 이용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중소기업이 먼저 봐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 대상입니다. AI 기본법은 AI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외부 사스를 이용해서 고객 챗봇을 운영해도, 생성형 AI로 고객용 콘텐츠를 만들어도, 외부 AI 솔루션으로 서류를 분류해도 우리 회사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객 접점에 AI가 들어가는 순간 책임은 벤더가 아니라 우리 회사 브랜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남이 만든 AI라서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영향 AI입니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통, 공공서비스 같은 분야가 거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회사가 그 영역에서 AI를 쓰고 있다면 서비스 구조에 따라 고영향 AI에 해당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되면 위험관리 방안, 결과, 설명 방안, 인간의 관리와 감독 같은 요구를 더 무겁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AI가 추천만 하고 최종 판단을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다면 고영향 AI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개입이 형식적인 승인 버튼만 누르는 수준이라면 방어 논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만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실제로 검토하고, 실제로 판단하고, 실제로 승인하는 구조가 존재하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 확보입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 생성형 AI 결과물과 딥페이크성 결과물에는 표시 의무가 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객이 접하는 챗봇, 이미지, 영상, 자동응답, 생성형 콘텐츠에서 AI의 관여 결과임을 숨기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했는가, 어떻게 표시했는가, 어디까지 고지했는가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네 번째는 숫자입니다. 여기는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투명성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이나 중지 명령과 시정 명령 불이행은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더 무겁게 봐야 할 것은 과태료 자체보다 신뢰 하락입니다. 고객이 이 회사는 AI를 활용하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 손해는 벌금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술보다 기록입니다. 고영향 AI 관련 사업자 책무에는 위험관리, 설명 방안,
인간의 관리와 감독, 문서 보관 등이 있습니다. 즉,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AI를 썼는지, 어떤 기준이 들어갔는지, 누가 검토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이게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AI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응답은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먼저 세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 AI 운영 대장, 2. 승인 규칙, 3. 로그 보관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중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지금 당장 겁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1년 뒤에는 같은 업종에 있어도 선도 회사는 내부 체계를 정비한 상태로 고객과 투자자, 파트너를 만날 것입니다. 다른 회사는 그때부터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기간은 벌금이 없는 기간이 아닙니다.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는 기간입니다. 준비한 회사와 준비하지 않은 회사의 차이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이 5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우리 회사가 쓰는 AI 툴과 서비스 목록이 있는가? 둘째, 고객 노출형 서비스와 내부 업무용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가? 셋째, 채용, 심사, 평가에 AI가 들어간다면 사람이 실질적으로 최종 검토하는가? 넷째, 고객 접점에서 AI 활용 고지와 생성형 결과물 표시 기준이 있는가? 다섯째, AI 운영 대장과 승인, 로그 보관 규칙이 있는가? 이 5개가 정리되어 있으면 AI를 그냥 구비해 놓은 회사가 아니라 AI를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회사로 한 단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AI 기본법은 AI 회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AI를 쓰는 회사의 책임 구조를 바꾸는 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도 규제 대상인가 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AI를 어디에 쓰고 있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은 공포 마케팅에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시작은 거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작은 체크리스트, 작은 운영 대장, 작은 승인 구조입니다. 오늘 안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각 부서가 지금 쓰고 있는 AI 툴과 서비스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 한 장이 앞으로 회사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G8 AI는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임직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EXG8 AI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요. 스케일 엔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